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절대로 우리가 언론이나 이제 거대 양당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을,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중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동북공정, 역사를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문화공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정. 문화공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한복이라든지 또는 우리 전통 문화가 자신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그러한 문화 공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티벳 문제라든지 위구르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의 탐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중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주변국들을 먹어왔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도 넘보고 있는 거죠. 동북공정에서 이제 발톱을 드러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네,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중국에서는 한국인들한테 투표권 안 주죠. 투표권을 주고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싹쓸이 했다라는 보도를 보면 가슴이 철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또 공자학원이라든지 또 중국인들은 국적을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 이러한 친중 정책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반중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화교라든지 중국인들이 우리 경제를 점령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반중 정책, 어떤 예방 정책이죠. 네, 중국의 경제 점령 예방 정책들을 전개하면서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화교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정권은 보면은 뭐 중국몽 아시죠? 중국몽.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는 주체 사상이 있듯이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체 사상이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화 사상으로 세계를 자신들이 이끌어간다라는 그러한 중국몽인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뭐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일본,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역사적인 측면은 우리가 분명히 할 소리 해야죠. 할 소리 하고, 또 우리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강력하게 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원칙은 얘기해야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연대, 한미일 공조는 우리가 흔들지 말자. 나머지는 우리가 열띤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만, 그리고 독도 문제라든지 너희들이 역사 왜곡을 전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강력하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은 흔들지 말자. 그렇게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돼야 되는데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것은 한미일이 공조 못하게 하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연대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을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이 아주 궁극주의, 이러한 전체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반전체주의,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반궁극주의로 가야 된다.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를 군사력으로 점령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홍익정신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지금 이 현 정부가 너무나 친중 정부다. 그리고 친북, 아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연방공화국을 만든다. 남과 북이 연방공화국을 만든다. 적화됩니다. 적화됩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적화됐어요? 홍콩이 어떻게 적화됩니까? 보세요, 홍콩. 예? 지금 미얀마가 어떻게 이 쿠데타로 인해서 진짜 이 국민들이 자유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현재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얼마나 많은 또 여성들을 탄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제가 그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뭐 정치범으로 몰아버리고 막. 예? 그 제가 참 이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안보적인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친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연합과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익으로 가야 돼요. 국익. 저는 친미주의자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국익으로 가야 된다. 국익. 무조건 국익, 애국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예요. 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소득과 분배라는 게 있으면은 소득이,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있으면 성장이 돼야지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만 생각해도 가정에 뭔가 소득이 있고 성장이 돼야지 가족 구성원들한테 분배가 많이 되지. 아니 소득은 없는데 분배를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폭삭 망하게 됩니다.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동조하는 경제학자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소득이 없는데 무슨 분배를 우선화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면 대기업에 잘 적용이 안 돼요. 대기업에서 누가 최저임금 받습니까? 대부분이 이 밑에 있는 중소상인들의 문제예요. 자영업자, 중소상인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소상인들끼리 치고받고 갈등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탄을 이르게,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친중, 친북 정책. 예? 아주 평화, 우리 민족끼리 무슨 평화, 우리 민족끼리. 예? 저 베트남은 자기들 민족끼리 평화협정 맺고 그냥 치고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숙청을 당합니까? 저 캄보디아 보세요. 같은 민족끼리 숙청시키는 거 보세요. 몇백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히틀러가 숙청하는 거 보세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종교와 정치와 군사와 왕조 문화가 겹쳐 있는 비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런 국가가 우리가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돼야죠.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줘라. 사상의 자유를 줘라. 그리고 정치의 자유를 줘라.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우리 뭐 교류 뭐 통일 이런 얘기가 돼야지. 자기는 사상적으로 무장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적화시킬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핵으로 무장해 놓고 우리한테 미군을 철수하라. 우리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왜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칩니까? 예? 참교육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정책에서 보면은 성장과 소득이 있어야지 분배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 다 죽으라고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은 저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지만 최저임금을 지자체에 맞아요. 지자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자체에 맡겨가지고 지자체가 결정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지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부족 직업군이 많아요. 직업이 있는데 거기 근로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는데 그 나라에서 월급이 2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2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진짜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불법으로 서류를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진짜 1000만 원, 15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요. 왜? 내가 한국 가가지고 1500만 원을 불법 서류를 만들어도 한국 와가지고 뭐 한 6개월이면은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 강원도의 산골의 최저임금과 서울 강남구의 최저임금이 같다? 그 농촌이 운영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부분들은 지자체에다 맡기면 돼요. 지자체. 각 지자체가 결정하게끔. 그 최저임금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네. 그 지자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법률적으로 뭐 최저임금을, 헌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된다. 지자체가 정하면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각 지자체들이 자기들의 지자체 경제발전과 인구의 절벽을 막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 교체. 그 정치 교체 어떻게 합니까? 기성정당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국힘당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 한패예요. 한패.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패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와서 서민들 경제 대공황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 배당금이 필요하다니까요. 국민 배당금을 얘기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국민 배당금. 그리고 공부해보세요. 공부. 유튜브에서 국민 배당금 쳐가지고 공부해보세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불신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정치 교체를 원한다 그러면 정의태 신지식인이 얘기하는 그런 국민 배당금 정책, 그러한 정책을 말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나라의 예산을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저리 빼먹고 이리 빼먹는 놈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LH 사건 보지 않았나요?
그 제가 요번에 LH 사건 그 현장을 가보니까 막 현수막 보면은 막 증오를 해요. 국토부, 뭐 LH, 뭐 자폭하라, 막 국민들의 분노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을 아껴서 국민 배당금으로 받아야죠. 코로나 긴급 재정 지원을 통해서 1억씩 받아야죠. 국민의 권리인데 이 나라 누구 건데요? 국민 거잖아요. 그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양적 완화 해야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양적 완화. 예, 간단해요. 아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거저되는 건 없어요. 혁명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 그냥 뭐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겠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면 공부해야죠. 네, 양적 완화 해야 돼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해서 충분히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나라의 예산을 아껴갖고 국민 배당금을 준다라는 거죠. 나라의 예산을 70% 이상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돈이 새어나가는 곳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보도블록 막 깨고 해외 뭐 연수 나간다고 국회의원들이 돈 쓰고, 쓸데없는 공사한답시고 돈 쓰고, 아니 제가 공원에 갔더니 무슨 이상한 조명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그 조명 없는 게 나아요. 눈 아파요. 왜냐하면은 저 밤하늘에 별과 달을 보는 게 좋은데 이상한 조명을 만들어 놔가지고 눈이 아파요. 그 돈을 또 얼마나 빼먹었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사, 쓸데없는 보호드블록 교체, 쓸데없는 연수, 그리고 무슨 행사한답시고 무슨 축제한답시고 자기들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그 돈 아껴서 국민에게 나눠줘야죠. 지금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 자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국민배당금 유튜브 찾아보세요. 또 코로나 긴급 재정 지원금 이거 진짜 가능한가? 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권 교체해가지고 또 국힘당이 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무소속으로 후보로 나온 후보들,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의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 말고 제3지대에서 출마하는 그런 후보들이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국힘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국힘당을 업고 출마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제가 실망한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실망했고 저 최재형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저 민주당 거기는 뭐 진짜로 완벽하게 국민들이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내로남불 자신들 후보로 인해서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선거가 마련됐는데 그 국민 세금을 몇백억을 써먹고 자기들의 선거 비용도 빼먹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그리고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 만들어서 진짜 비례대표 싹쓸이 해먹고, 그런 거 보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대 양당은 한패거리예요. 예? 그들은 한패거리기 때문에 거대 양당 말고 제3지대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국민경선 유튜브 연대, 그리고 국민경선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강력하게 움직여가지고 반드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